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4만 9,560여 명. 하루 사이에 1만 명이 넘게 또 폭증한 건데요. 이 같은 확산세에 어린이와 청소년 신규 확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13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중에 13%가량이 만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입니다. 네,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학생의 3% 이상이 확진되거나 격리자가 15%를 넘으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적으로 확진자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또 접촉자를 분류하고 검사를 안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준비와 또 방역 관리를 같이 해야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또 그리고 기본적인 학습권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가치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택치료가 고위험군 집중관리 방식으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바뀌고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는 올해 학교나 공원 부지 등을 활용해 3,000면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9일 0시 기준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1,682명을 기록했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활동량이 많은 20대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가 17.5%, 30대 13.9%, 10대 12.1%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재택치료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재택치료자는 신규 7,882명이 추가되면서 35,908명입니다. 한편 서울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은 87%, 3차 접종률은 54.9%입니다. 방역 당국이 다시 한번 코로나 격리 치료 체계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재택 치료자를 대상으로 했던 유선 모니터링은 앞으로는 고위험군만 하는 등의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바뀌고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미크론 확산의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모든 재택 치료자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관리 체계와 격리 방식이 먼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2월 7일 0시부터는 이런 역학조사 방식이 자가 기입식으로 바뀌면서 양성 판정 받으신 분이 스스로 어디에 동선이 있었고 누굴 만난지를 보고하고 자율적으로 주변에서 검사를 권유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2월 9일 현재 5만 명 가까운 양성 판정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역학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자율적인 역학조사 방식이 방역에 구멍이 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인데 사실 그런 부담도 있지만 우리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양성 판정 받으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보고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2월 9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신 분, 하지 않으신 분의 기존의 7일 또는 10일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부분이 7일로 통일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단일화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 경우라 하면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도 감시 대상이 되고 약간의 제한이 있었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다른 가족 구성원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라고 하면은 PCR 음성을 받았다 하면은 실제로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2022년 2월 9일부터 방역에 큰 전환이 되는데, 이런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이 접종 완료자분을 통한 다른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은 일부 있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을 가족을 격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가 치료, 자가 요양을 위한 약물의 공급, 구입 등이 어려운 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2월 말 정도 되면 13만에서 17만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바, 이 사회 관계망의 마비 등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새로 나온 이런 조치가 2월 9일 0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뭐 강력한 통제는 거의 사라지는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일반 관리군인데 재택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이 방역, 특히 일반 방역으로의 전환에서의 가장 큰 숙제가 될 텐데요. 아마도 후속으로 발표가 날 거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양성 확진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방역 차량으로만 병원이 이송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는 자가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택 요양, 재택 치료를 받던 중에 악화되신 분들이 이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진행되지만, 아닌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때만 저희가 전화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증상이 발현이 돼서 악화가 돼서 우리가 신고를 하고, 신고에 따라서 본인이 있는 거주 지역의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직접 아마도 본인 스스로가 이동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그분들을 받아서 입원 치료하는, 즉 2019년 이전에 독감 관련해서 우리가 치료했던 거랑 아주 유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 보건소장 화상 연결합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은평보건소장 김찬입니다. 예, 자, 오미크론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역 확진자도 지금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어났는데요. 먼저 우리 지역의 확진자 현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2월 8일까지 집계된 게 588명이었습니다. 2월 7일까지 집계된 거는 42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명 넘게 평균적으로 이번 주에는 발생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하루에 300명 가까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1주 간격으로 지금 2배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재택치료 방식 변경에 앞서서 검사 체계가 먼저 바뀌었잖아요. 일주일 가까이 좀 지났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선별진료소에서도 혼선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PCR 검사랑 이 신속 항원 검사의 검사 대상자가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검사 대상이라고 해서 구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 60세 이상 되시는 고령자분들이나, 그다음에 동네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하셔서 거기서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해서 소견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지참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역학적 연관성이라고 해서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이제 문자를 받으시게 되는데, 그런 분들, 그다음에 감염 취약 시설이라고 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노인시설 등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해서 여기서 양성이 나온 분들 같은 경우에만 PCR 검사라고 해서 정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그냥 본인 스스로 의심이 되신다거나 해서 오시는 분들은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하는 거를 먼저 받으시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방역 체계가 바뀔 때마다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백신 접종률 추세가 이제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이랑 또 백신 접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2월 6일 실시 현재로 인구 대비 접종률이 은평구의 경우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이 85.2%입니다. 39만 8,681분이 접종을 받아주셨습니다. 2차까지 완료를 하셨고, 3차 접종 부스터샷까지 완료하신 분이
25만 8,198분이 계십니다. 55.2%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접종률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연령별로 봤을 때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접종률은 3차 접종 부스터샷까지 완료하신 분이 8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50에서 59세 사이에 계신 분들은 3차 접종을 70%가 받으셨습니다.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 조금 더 접종을 받아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40에서 49세 사이에는 3차 접종이 50% 정도 받으셨습니다. 아직도 안 받고 계신 분들이 좀 계셔서 3차 접종보다 좀 많이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보건소 김시환 소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3,000명 이상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담장 허물기, 부설 주차장 개방 등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 사업 기준을 완화합니다. 기준이 완화되면 그동안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노후주택, 아파트 혼재 지역과 지하철 역세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의 경우 단일역은 반경 100m 이내, 환승역은 반경 300m 이내의 지역이 대상입니다. 또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은 학교나 공원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시가 직접 주차장을 건설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